Sekarang kita akan mendengarkan tayangan Atomy and Me berikut ini. Mari kita simak bersama-sama. 여러분 혹시 꿈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이나 성공 같은 이야기가 참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너의 꿈을 이뤄라, 그리고 뭐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뭔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요.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훌륭한 사람까지 되려 그래. 그냥 아무나 돼.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어쩌면 제가 성공보다 더 바랬던 건 이런 위로의 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미 너무 애쓰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방송사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던 2011년도, 12년도는요.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파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일단 그때 종편이 생겼고요. 그리고 뭐 무한도전이나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기약 없이 재방송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연한 기회로 국내 방송사 보도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본의 아니게 그 파업 현장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회사에 딱 가면요. 계단부터 로비까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외치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외쳤죠. 그런 회사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건요, 아무래도 TO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명.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후의 1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다시 취준생일 뿐이었습니다. 또 비정규직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일을 어제까지 멋있게 했어도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나는 다시 취준생. 토익 점수가 만료됩니다. 1년 동안 학원 다시 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되나? 이력서를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저희 엄마를 통해서 애터미 정보를 듣게 됩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리야, 애터미로 성공하자. 그때는 저희 엄마가 저의 껌딱지가 되셔가지고 하루는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화장실 문 앞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리야, 애터미 하자. 너는 애터미 해야 돼.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어. 애터미로 너의 꿈을 이뤄봐. 알러지 반응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막 이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내가 원하는 성공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게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데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그 세미나장에서 저는 이상한 종이를 한 장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종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초등학교 방학숙제도 아니고 시간표를 적으라는 건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 종이를 50대, 60대 다 되신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적고 계시더라고요. 동그라미 하나 달랑 그려져 있는 이 종이를 애터미에서는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서 이 안을 가득히,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데요. 한 줄도 못 쓰겠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소서를 많이 썼는데, 그쵸? 제가 썼던 건 자소설이었던 거죠. 내가 진짜로 원하던 어떤 걸 원하는지는 정말 단 한 줄도 못 쓴다는 사실이 정말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종이 한 장 앞에 두고 제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너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직업 말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좀 막연한가요? 질문을 바꿔봅니다. 넌 뭘 할 때 제일 좋니? 어떤 게 즐거워? 어떨 때 행복해?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3살, 4살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또 쓰고 구체적으로 쓰기를 반복하면서요. 저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이었을까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고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걸 나누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음식들, 좋은 집, 멋진 차, 제일 중요한 거,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여유 있는 시간들. 제가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애터미 해야겠죠. 그런데 안 했어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애터미 되는 거 다 압니다. 아니까 엄마를 반대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는 28살 20대 후반의 아가씨였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직할 직장도 알아봐야 됐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인생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다단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엄마는 해. 나한테 시키지 마. 도망 다니기에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글을 하나 읽게 되는데요. 오늘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은 시간과 함께 스스로 물러간다. 하지만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건너뛴 본질적인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담요에 싸서 버리고 떠난 핏덩이처럼 건너뛴 시간만큼 장성하여 돌아와 어느 날 내 앞에 무서운 얼굴로 선다. 무섭더라고요, 정말. 내가 피하기만 했을 때 나의 미래가 3년 뒤, 5년 뒤 조세리가 너 그때 애터미 왜 안 선택했니? 무섭게 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결단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살 나이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애터미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도전이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뭐 오지 탐사나 세계 일주는 꿈도 못 꾸고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혼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랬던 제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겐 20대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어려웠죠. 힘들었습니다. 일단 적성에도 맞지 않았고요. 찾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소비자도 별로 없었고 이제 뭔가 시간이 좀 돈이 잘 안 된다. 처음에 그렇게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헤어지자.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쿨하게 헤어지셨나요? 자꾸 붙잡게 됩니다. 찌질하죠. 아주 미련스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애터미가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의 꿈이었고 애터미 사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혜야, 나랑 애터미 하자. 성공하자. 제가 싫어하던 성공과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장실 방문 앞에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듯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엔 성공이라는 말이 두려워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랬던 조세리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요. 회사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 진짜 좋다. 본사 가봤어? 고등어 먹어봤어? 화장품 발라봐. 심지어 포장지 대박이야. 막 사진을 날라요. 나는 오롯이 나올 거야. 우리 글로벌로 나갈 거고 애터미에서 내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전하고 다닙니다. 회사를 상대로 피켓 시위 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을, 나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만난 지 5년 만에 생긴 변화입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은요, 무언가 바뀌기에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한평생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단 5년이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성당 벽화를 그리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13평 아파트에서 100억 달러의 CEO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과연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그라미 하나가 덜렁 그려져 있던 그 종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꼭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꿈을 찾았을 때 애터미는 기꺼이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